박지연 씨 부부는 2년 전 보증금 6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중 5억 원은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엔 매월 이자가 100만 원 남짓이어서 맞벌이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 어느새 2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월세로 갈 계획을 세웠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보증금이랑 동일한 금액으로 6억 6천으로 내놨고 그게 당연히 제가 시세가 5억대까지 내려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죠. 박 씨는 결국 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모 씨 역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5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아 부랴부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집이 나가야지 돈을 주지 이런 식으로 하고 결국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빚을 여기저기 진 상태로 이사를 했고요.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때 꼭 필요합니다. 지난달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 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 신청은 전국에 모두 2,799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고 전달과 비교해도 34% 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이 늘었다는 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다 해두는데 신청만 하고 또 이사를 가시면 안 되고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서 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이사를 가셔야 돼요.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만 8만 5천여 가구. 여기에 봄철 이사 수요까지 몰리면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갈등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인천의 이 대형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2년 전 6억 8천만 원 최고가에서 최근 3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을 불안케 하는 건 집값 하락이 다가 아닙니다. 고점인 시절 4억 5천만 원까지 받고 전세를 줬는데 지금 전세는 2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지만 새로 전세를 들여 돌려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매가 3억 5천만 원보다 돌려줘야 할 전세가가 많게는 1억 원이 더 비싸서 집을 팔아도 돌려줄 전세금에 모자라는 역전세 현상, 속어로 깡통 아파트가 됐습니다. 최고 전세금보다 최근 매매가가 낮게 거래된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에서 급증 추세입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인천으로 10월 40.4%에서 11월 48%, 12월에는 56.9%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계속 높아져 깡통 아파트 거래 단지가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아직 신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1월 실거래 상황은 더 악화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12월 데이터로 저희가 분석을 했지만 1월은 오히려 더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 같은 단지는 1년 내 거래가 없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수도권에만 40만 가구 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매매가는 더욱 기존 전세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오랜 기간 거래가 없는 곳은 주변 시세를 꼭 확인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촌.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 가봤습니다. 피해를 본 화곡동 일대 빌라들이 경매 처리되는 곳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경매에 나온 주거용 건물은 70채, 이 가운데 55채가 다세대 주택 빌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55채 중 45채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이미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있는 강모 씨 소유 빌라도 3채입니다. 이른바 악성 매물들입니다. 이쪽의 물건이 전부 다 빌라왕 사건과 관련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전부 다 유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법정 앞은 한산합니다. 이전에 북적거리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분위기나 살피러 왔다는 사람들 정도입니다. 아파트는 별로 안 나오고 전부 빌라들. 근데 빌라는 별로 관심 없죠. 투자가 벌써 안 나오고 살기도 그렇고. 악성 매물 가운데 한 건입니다. 시세 감정가는 1억 4,700만 원.
이미 5차례 유찰돼서 4,800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걸 4,800만 원에 사더라도 세입자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다 세금과 선순위 채권까지 떠안아야 해서 시세를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그 세입자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따로 이제 돌려줘야 하는데요.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낙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증금 받기가 불가능해진 세입자. 보증금 대신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어떤 사람이 가져가냐 그러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못 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지. 보증금을 못 빼니까. 그러면 요새 투자로는 안 사요. 이날 악성 매물 45건 가운데 낙찰된 건은 단지 하나였습니다. 경매로 집을 산 사람은 그 집에 살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아파트엔 베란다에 구제 방안을 촉구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세입자 박순남 씨가 스스로 택한 구제 방안은 유찰이 거듭된 아파트를 떠안는 거였습니다. 이 한겨울에 저희 자녀랑 어딜 가서 어디서 또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입찰을 했는데 된 거죠. 기약 없는 보증금 돌려받기를 기다리며 계속 세입자로 살든지 반강제로 집주인이 되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갖고 오고 싶어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경매로 해가지고 우리 걸 갖고 와서 뭐 살던지 그냥 거주하던지 둘 중에 하나죠. 지난해 경매법정에서 확인된 임차인 경매 사례는 모두 106건. 2년 전 51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나마 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낙찰자를 임차인이라고 언급한 경우로 실제로 임차인이 낙찰받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경매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